세계 빅3 화났다. 현대차에 무슨 일? 이 말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세계 빅3라는 단어는요, 현대자동차가 실제 684만 대를 작년에 판매하면서요, 세계 빅3로 등극을 했습니다. 세계 3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빅3가 화났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은요,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 느낌? 화났다는 느낌은 뭔가 잘못돼서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내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빅3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현대자동차는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습니다. 야, 여러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것도 첫 번째고요. 또 대한민국 땅에 말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자동차 공장이 지어진다는 것, 이것도 말입니다. 진짜 오랜만의 일이에요. 진짜 오랜만의 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땅에 지금 자동차 공장을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말입니다. 1999년? 1994년? 1994년에 현대차가 아산 공장을 기공한 이후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29년 만에 국내에다가 건설하는 공장이에요. 와, 1조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참 기업들이 일자리를 또 만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우리는요, 핵심 자산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은 우리의 핵심 자산이에요. 우리는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가스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석탄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자산이,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이 자산이고요. 결국은 그 자산이 전 세계에 나가서 달러 벌이를 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1조나 들여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전용 공장 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오트랜드 화성에다 짓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거 짓는데도 노조하고 협상하면서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노조도 지금 함께 해준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게 상생이라고 생각해요. 노조도 말입니다. 공장을 짓는다 그러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공장을 짓게 같이 했잖아요. 이것은 상생의 밑거름이라 저는 노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노조가. 그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력을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업 경쟁력을 더 많이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짓는 공장 규모는요, 99,174제곱미터, 약 3만 평 정도 되고요. 2025년이니까 내년이잖아요. 후년이네요. 후년 하반기면 공장이 완공이 돼서 최대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왜 박수를 쳐줘야 되느냐? 자동차의 위기다, 자동차가 이제 곧 망가진다, 이런 얘기가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요, 중국 시장을 탈피해 가면서 말입니다. 684만 대를 팔아서 전 세계 빅3가 됐거든요. 중국 시장은 고작 말입니다. 단자리에 단자리,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필요 없다. 현대자동차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제 전기차까지 생각하면 중국 시장에 더 노력하면 현대자동차는 더 큰 자동차 회사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는요, 더 많이 투자하겠다. 더 많이 투자하겠다. 이게 대통령 앞에서 하는 이야기라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 거고요. 앞으로 지금 34만 대의 전기차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니까 앞으로 8년 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7년 후인가요? 7년 후.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때까지 말입니다. 적어도 364만 대를 생산하겠다. 현대차는요, 예, 185만 대, 그리고 기아차는 179만 대. 그 중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요, 현대차는 75만 대, 기아차는 76만 대. 합치면 예, 151만 대는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대단한 계획이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투자도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 8년간 투자하는 투자 규모만 24조라고. 24조. 와, 어마어마하죠. 24조. 저는 이게 5년만 빨랐으면,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또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신냉전 체제가 되기 때문에요. 중국에 아주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들, 아시겠지만 전기차 시장의 1등은 BYD잖아요. 비아드잖아요. 그죠? 비아드. 예, BYD입니다. 2등이 테슬라고요. 3등이 상하이 자동차고요. 4등이 폭스바겐이고요. 7위가 예, 6%로 지금 4위입니다. 5위입니다. 지금 1위에서 5위까지 보면 중국차가 1등 17.3%, 3등 9%, 그리고 5등 6%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차 판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게 신냉전 체제가 굳혀지잖아요. 신냉전 체제가.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테슬라가 12.1%인데 현대 기아차가 4.7%입니다. 유럽의 연합군 스탈란티스는요 4.6%고요. 프랑스의 연합군, 프랑스와 일본의 연합군이죠. 르노, 닛산, 미쓰비시는 4.3%.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대한민국은 시장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중국차가 유럽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요? 중국차가 미국으로 갈 수 있다고요? 신냉전 체제인데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자동차가 예, 화났다고 제가 표현 쓴 게 예, 6위가 뭐냐 6위가. 야 이거 3위까지 올리자.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6위도 안 돼 이제. 만족 못해. 예, 3위까지 올려야 되겠어. 뭐 그런 생각이 한다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 진적의 이런 일들. 전 세계 시장은 이미 전기차 시장으로 판도가 바뀌었는데 뭐 수수가 어떻고 수소차도 뭐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전임 정부를 보면 답답하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에 얽매여서 이념에 그냥 천착된 모습이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진적에 이랬으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더 잘 나가서 노사가 상생만 한다면요. 상생만 한다면 전 세계 시장에 저는 예, 나가서 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노사의 협력이 좋아진다. 좋아질 거라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도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살 용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혀 안 갖고 있습니다. 예, 노사의 어떤 모습이 저는 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앞으로 노사 관계가 이렇게 뭔가 예, 분명하게 정립이 돼 간다면 뭐 살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은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변화가 있다면 과감하게 의사결정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있거든요. 예, 우리 노사문화, 노동개혁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맨날 정치 파업하고 예,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부 예, 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탄탄히 맺어가는 곳에 저는 신경을 바짝 쓴다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제조업이 성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기대해 본다 그 뜻입니다.